어머니, 오늘도 소금 많이 넣으셨네요. 식구들 건강 걱정은 안 하세요? 며느리 정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듣는 소리였지만 매번 가슴이 철렁했죠. 말수는 식구들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미소 진 얼굴로 대답했다. 짜지 않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입맛에는 짰나 보구나. 미경은 매번 말순의 음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늦을 거예요. 아버님 제사 준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죠? 아들 장정우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말순은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생인 말순의 남편은 70대 중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은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그래,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정우는 인사도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경도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정리하며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 후 말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큰아들 정우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했고 미경은 명문대 출신의 주부라는 직함 대신 교육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시골 출신의 시어머니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사용하게 된 작은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고향 전라도 순천의 푸른 산과 들판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손녀 소윤이 목소리가 들렸다. 말순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다. 그래, 들어오너라. 28살의 소윤은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달리 말순을 진심으로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제사죠? 제가 학교 끝나고 빨리 와서 도울게요. 말순은 그런 소윤이 고마웠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말순은 소윤의 볼을 쓰다듬었다. 소윤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강아지라고 불렀던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요? 소윤은 할머니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아니,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말수는 진실을 숨겼다. 미경이 매일 아침 집안일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는 일, 밤에는 힘들다며 설거지를 말순에게 미루는 일, 심지어 손님이 오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미경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말순을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지만 말순은 소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끝나면 취직해서 할머니랑 같이 살까 봐요. 소윤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딸처럼 아끼는 손녀의 미래를 방해할 수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넌 박사까지 따야지. 네, 알겠어요. 그럼 저 학교 갈게요. 저녁에 꼭 일찍 올게요. 소윤이 나가고 말수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떼서 확인했다. 오늘 할 일 화장실 청소, 빨래, 제사 준비, 친정 식구들 포함한 저녁 준비, 심지어 시부모 제사에 친정 식구들을 부르는 무례함까지 저질렀다. 말수는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닫고 빨래를 돌리고 제사 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서러운 노후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말순 씨 또 장 보러 나오셨네요. 이웃 할머니 박영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말순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영감 제삿날이라 준비하러요. 아이고, 벌써 2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어때요? 잘해요? 박영자의 물음에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짐짝 취급받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다들 바빠서 그렇지 잘해줘요.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순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은 듯 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가 왕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귀찮게 여기니 말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어 재빨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요양원 상담 받아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정말 짐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소리에 미경이 흠칫 놀라 통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으며 말수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걸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건가? 말수는 며느리 통화가 제사 준비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사상이 차려졌고 미경의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말수는 구석에 앉아 묵묵히 제사를 지켜봤습니다. 아들 정우는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고 미경은 시부모 제사에 자신의 부모를 초대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서러운데 당신 나 혼자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서 좋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직 소윤만이 할머니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났다. 말수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미경의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현기증이 났다. 어머니, 오늘 점심때 제 친구들이 놀러 올 거예요. 그러니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미경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말했지만 말수는 속이 메스꺼워 대답을 하지 못했다. 듣고 계세요? 제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말수는 간신히 소리내어 대답했고 미경과 정우가 출근하고 나서야 말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감기인가 보다. 말수는 열이 났지만 스스로를 달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친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려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말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우가 가까워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의 친구들이 벌써 도착한 걸까요? 말수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맞으신가요? 문 앞에는 6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말수는 경계하며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장영수님의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입니다. 말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변호사 친구가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변호사 친구라고요? 네, 형님과는 군대에서 만나 50년 넘게 교류해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말수는 어리둥절한 채로 최영수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자 최영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 후 40일이 지나면
꼭 말순 여사님께 직접 전하라고 하셨지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내 사랑하는 아내 말순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말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형님의 유언장입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고 말순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나 장영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하며 내 전 재산은 아내 김말순에게 남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말순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형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부인 말고는 신뢰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드님 부부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준비까지 해두었다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군요. 최영수는 조용히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형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늘 여사님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최영수는 말순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이건 형님께서 비밀리에 모아두신 재산입니다. 아드님도 모르는 계좌와 부동산이에요. 총 5억 원의 예금과 강원도에 있는 펜션,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까지 모두 여사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순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다니,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형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조금씩 모아서 투자하셨죠. 그리고 퇴직금도 모두 여사님을 위해 따로 보관하셨고요. 말순은 노트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꼼꼼하게 재산 목록과 관리 방법이 적혀 있었다. 말순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남편이 이런 사랑을 품고 있었다니. 형님께서는 여사님이 아드님 집에서 편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으로 독립하시라는 뜻으로 남기신 겁니다. 말순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걸 지금 아들 부부에게 말하면 집이 뒤집히겠죠? 최영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여사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지금 당장 공개하셔도 좋고 때를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더 참아야 할까,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말순은 유언장과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고 최영수는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님의 부탁이니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영수가 떠나고 말순은 봉투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곧 와요. 음식 준비는요?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말순은 급히 방에서 나왔다. 아직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을 감추며 부엌으로 향했다. 다 됐어. 걱정 마. 말순은 평소와 다르게 당당하게 대답했다. 미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친구들이 도착했고 말순이 음식을 내오자 친구들이 말했다. 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니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 한 여자가 말했다.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하, 그냥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아니, 아직 정정해 보이시는데 요양원이라니? 다른 친구가 놀라서 묻자 미경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요즘은 물건도 잘 잃어버리시고 불 끄는 것도 자주 잊으시거든요. 말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불을 켜놓고 잊어본 적이 없었고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미경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베개 밑에 남편의 유언장을 숨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순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침묵하며 짐짝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유언장을 공개하고 새 출발을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결정했어. 이제 더 이상 짐짝으로 살지 않을 거야. 말수는 최영수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최영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김말순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여사님. 이 재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쓸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모두 법적으로 여사님 소유입니다.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통장 인감 변경해드리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말순이 전화를 끊고 난 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찾을 테지만 오늘 말순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말수는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미경과 정우는 말순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배추도 절여야 하고 양희숙 이모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점심 준비해야 하는데. 미경이 물었지만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좀 나가봐야겠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약속이요? 어머니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정우가 비웃듯 말했다. 말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고 집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 최영수 변호사를 만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실히 옮겨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아볼게. 말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미경과 정우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순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배추는 절이지도 않고. 말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바빴어. 내일 절일게. 미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꾸중을 들으면 바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던 시어머니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우랑 소윤이도 다 같이 식탁에 앉았으면 좋겠구나.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미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의 달라진 태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경은 말순이 준비한 음식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무심코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어머니. 그래,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단다. 말순이 기뻐했어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말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소윤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란다.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이요? 정우가 물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데요? 말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겼다. 뭐라고요? 미경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말수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어. 오늘 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단다. 정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수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었지. 하지만 묵묵히 재산을 모으고 계셨어. 내가 늙어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미경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챘어요. 숫자를 확인한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진짜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 아니야.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이면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죠. 말수는 똑바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난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짐짝처럼 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버지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 미경은 충격에서 벗어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누가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 변호사님은 너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속일 이유가 없지. 정우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숨기시고. 난 그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난 가족이 아니었지. 그저 짐짝일 뿐이었어. 소유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경은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어머니,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짐짝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성, 멀쩡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상담 받아두는 게 정성이니?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말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난 내 삶을 살려고 해. 내일 이 집을 나갈 거야.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걱정 마라.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미경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말수는 미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재산 때문에 달라지는 태도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이건 너희들 몫이 아니야. 말수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의 봉투 공개는 가족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말순은 더 이상 짐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소윤만이 진심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말순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유언장을 공개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순은 옷장을 열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지만 어제 미경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욕심을 기억하니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말순은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남편의 사진, 소윤이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그리고 낡은 일기장. 말순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문득 방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소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소윤이 속삭였어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소윤아, 이 시간에 왜 일어났니? 소윤은 할머니의 방안을 들여다보더니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정말 떠나실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윤아, 넌 여기 있어야지. 내 부모님도 계시고.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착한 우리 소윤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연락할게. 소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는 갑자기 열린 방문으로 인해 중단되었어요.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짐 싸고 계시네요. 미경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말수는 미경의 달라진 태도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미경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위해 그러는 거잖니. 아니에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수는 손을 들어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난 결정했어. 미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러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유언장이 진짜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윤이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미경은 딸을 무시한 채 방을 나갔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잠깐만. 말순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멈춰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오늘 내가 이 집을 떠날 거야.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난 충분히 생각했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때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여보, 늦었어요. 빨리 출근하세요.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제발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평생 정우를 위해 살았건만 정작 그는 말순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후 미경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유언장이 정말 진짜라면. 말순은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미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 재산 정우 아버님께서 모으신 거잖아요. 절반은 정우 목 아닌가요?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재산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지. 어머니,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수도 있어요. 미경이 위협하듯 말했다. 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최 변호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구나.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소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소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미경은 딸을 노려봤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건 어른들 일이야.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엄마의 욕심이에요. 말수는 소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윤아, 괜찮아. 할머니는 결정했어. 미경은 분노에 차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수는 소윤과 함께 짐을 마저 꾸렸습니다. 오전 10시 최 변호사가 약속대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말순 여사님? 최 변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됐어요. 미경은 현관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윤아, 할머니가 자리 잡으면 바로 알려줄게. 미경은 끝까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년 넘게 살았던 정훈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차에 오른 말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있을까요? 조용하고 깨끗한 곳으로요. 네, 몇 군데 알아봐 두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부탁하셨거든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뒀다고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 봅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이 이토록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했다니. 그날 오후 말순은 깨끗하고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었지만 이곳은 이제 말순만의 공간이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떠난 후 말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묘한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짐을 풀다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오셔서 얘기 좀 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난 이미 결정했어.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 재산.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입에서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정우야, 내 아버지는 내게 남겼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최소한 절반은 내게 주셔야죠.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재산을 두고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니. 저녁이 되자 말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쓸쓸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도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정우와 미경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최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안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말수는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나눌 생각 없어. 그건 내 것이야. 정우가 흥분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인데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말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정우야, 내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남겼어. 그건 아버지의 뜻이야.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권리를 찾아야죠.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자신을 법정에 세우겠다니. 나가란 말이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 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말했을 뿐이라고요. 말순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지러워.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말순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윤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뇌출혈이래요. 다행히 크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말순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소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말순이 물었어요.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같이 법률 상담 받으러 가셨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을 두고 아들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소윤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너희 아빠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았는데.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말순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윤아. 넌 할머니의 빛이야. 이틀 후 말순은 퇴원했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대신 최 변호사가 직접 와서 말순을 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네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께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원수가 됐군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 재산의 일부를 손녀 소윤이 앞으로 따로 떼어놓고 싶어요.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여겼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말순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제야 알겠어. 왜 재산을 나한테만 남겼는지,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대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유산의 절반은 자식에게 돌아가야 한대요. 말순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너의 욕심만 채워준 사람이었구나. 정우가 당황한 듯 물었다. 뭐라고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돈을 빼앗으려고 법정에 세우겠다니.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다. 너는 이제부터 네가 선택한 길을 가면 돼.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말순의 아픈 가슴에는 배신의 상처가 깊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말순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짐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김말순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제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훈의 집에서는 항상 미경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여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작은 탁자 위에는 최 변호사가 가져다 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제기한 소송 관련 서류들과 말순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었어요. 어제 최 변호사는 재산 상속이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우의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쓸쓸히 바라보았어요. 자식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윤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소윤이 언제든 와도 좋아. 점심때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히 없어. 그냥 내 얼굴만 보면 돼. 소윤은 웃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윤아, 내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니까요. 통화를 마친 말수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 모든 게 서툴렀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집안일은 말순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최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말순 여사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최 변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앉으세요.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말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우 씨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말순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요? 왜? 최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의 유언장은 완벽했으니까요. 말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장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건물 리스트입니다. 혹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수는 놀랐습니다. 사업이요? 네, 고인께서는 부인께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셨죠.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여러 상가 건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동네, 내가 처음 남편을 만났던 곳이네요. 최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장 선생님께서 그곳에 특별히 관심을 두셨나 봅니다.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을 떠나고도 자신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준비해둔 남편의 사랑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무슨 가게를 하면 좋을까요? 말순이 물었어요. 최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여사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장 선생님이 선택은 온전히 여사님 몫이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책방은 어떨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 항상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최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작은 동네 책방이라면 여사님께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말순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소윤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양손 가득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소윤이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말수는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소윤이. 근데 이렇게 많이 사왔니? 소윤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잘 드셔야죠. 요즘 너무 말랐어요. 말수는 소윤의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윤아, 할머니 오늘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요? 소윤이 물었어요. 책방을 열까 해. 작은 동네 책방.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책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잖아요.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지. 소윤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졸업 논문만 끝내면 시간이 많거든요. 말수는 놀랐어요. 아니야, 소윤아. 내 공부가 더 중요해.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잖아요. 책방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경험이 될 거예요. 취직은 조금 미뤄도 괜찮아요. 말수는 손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우리 함께 멋진 책방 만들어요. 말순과 소윤은 오후 내내 책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책을 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이름은 뭐로 할지. 두 사람의 대화는 즐겁게 이어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말순 책방은 어떨까? 소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할머니 이름을 건 책방,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말순은 쑥스러워했어요. 내 이름 걸린 간판, 처음이야. 소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이틀 후, 말순과 소윤은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가를 둘러보았어요. 조용한 동네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장 선생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말수는 공간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어. 이 근처에 작은 다방이 있었거든. 소윤은 할머니의 추억 어린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이 공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로 정하자. 그날부터 말순과 소윤의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책장을 들이고 책을 구입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지만 말순은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더 구매할까? 말순이 소윤에게 물었어요. 소윤은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도 있고 할머니 세대가 좋아하는 고전도 있어요.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말순은 감탄하며 말했다. 소윤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는 모르는 게 많은데. 소윤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읽어주신 옛날 이야기들 제가 다 기억해요.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런 책들도 꼭 들여놓자. 한 달 후 말순 책방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이 걸리는 날 말순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예쁘네요. 소윤이 새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내 이름이 저렇게 크게 써 있다니. 간판에는 말순 책방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게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개업 첫날 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소유는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큰 날이에요. 소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수는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손님들이 올까? 당연하죠. 동네 주민들한테 전단지도 나눠드렸잖아요.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책장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초등학생이었어요. 학교 숙제를 위해 책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동화책 있나요? 아이가 물었어요. 말수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쪽에 많이 있단다. 어떤 이야기가 좋니? 말수는 아이에게 책을 추천해주며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책방 주인이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겨서 좋아요. 말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호기심에 들렸다가 말순의 따뜻한 미소와 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책방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요즘엔 이런 아늑한 동네 책방이 드물어요. 말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채워나갈 거예요. 저녁이 되자 소윤이 문을 닫고 말순과 함께 첫날을 정리했어요. 오늘 15명이나 오셨어요. 첫날 치고는 대성공이에요, 할머니. 말순은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소윤은 할머니의 어깨를 안았어요. 할머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말순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실 텐데. 소윤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잖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자신을 새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책방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짐짝이 아니라 말순 책방의 당당한 주인이었어요. 자신만의 이름을 걸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김말순이었습니다. 소유는 약속대로 취직을 미루고 할머니의 책방을 돕기로 했어요. 대학원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면서도 틈틈이 책방에 와서 일했습니다. 말순은 손녀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소유는 오히려 이 경험이 더 값지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전 여기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잖아요. 말순은 손녀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순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거래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순 책방은 점점 동네의 명소가 되어갔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책방에 들러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은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고르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말순은 이제 자신이 짐짝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녀는 다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책방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없었지만 이제는 꽤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는 작은 책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소윤이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말순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윤아? 소윤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책방이 지역 방송에 소개된대요. 내일 촬영팀이 온대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우리 작은 책방이? 네. 우리 동네 숨은 명소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추천했대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작은 책방이 이렇게 알려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못할 텐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소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책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아세요? 말순은 소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말순 책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했어요. 작은 책방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말순은 긴장했지만 소윤이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었어요. 할머니 멋져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리포터는 친절하게 말순에게 질문했어요. 말순 할머니, 이렇게 늦은 나이에 책방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지요. 책은 항상 내 위안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책 속에서 답을 찾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책을 통해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방을 열게 되었답니다. 리포터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이 책방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책방에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어른들에게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말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겪었던 일들, 짐짝 취급받던 시절,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게 된 과정까지. 물론 구체적인 가족 갈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촬영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소윤이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졌어요. 진짜 스타 같았어요. 말순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 말순과 소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윤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할머니의 책방 일을 돕는 동안 소규모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작은 출판사를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책방과 연계해서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출판사? 그게 가능할까? 소윤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요즘은 작은 독립 출판사들이 많아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나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말순은 손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할머니가 도울게. 소윤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이야기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짐짝이라 불린 여자라는 제목으로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건 너무 평범한 이야기 아닐까?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성장이 담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 동네 숨은 명소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어요. 말순은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자 어색함에 얼굴을 가렸어요. 아이고, 내가 저렇게 나왔구나. 하지만 소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보세요. 책방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왔는지. 말순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프로그램에서는 말순의 삶과 책방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할머니의 용기라는 부분이 강조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 책방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처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보고 왔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한 노신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순 책방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책방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말순이 책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서 있었어요.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미경아. 말순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미경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TV에서 봤어요. 말순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어제 방송됐어. 미경은 책방을 둘러보았어요. 생각보다 잘 되시는 것 같네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 미경은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게 정우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말순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상처도 여전했어요. 그래, 정우는 어떻게 지내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취하한 건 알고 계시죠?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최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 미경은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은 정우가 소송을 취하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이길 수 없다고 해서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어머니, 하지만 저희도 어머니 재산의 일부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미경이 다시 재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말순은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경아, 난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돌아가 줬으면 좋겠구나.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TV에 나온 책방 할머니가 사실은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나눠줬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미경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소윤이 안쪽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여기 오셨어요? 미경은 놀란 듯 했습니다. 소윤이, 너 여기서 뭐해? 저 여기서 일해요. 할머니 돕고 있어요. 소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대학원까지 보내줬더니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었어? 소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 곧 작은 출판사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 책방과 연계해서요. 미경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출판사?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있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이나 해. 소윤은 단호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미경은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소윤이까지 꼬드긴 거예요?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소윤이의 결정을 존중할 뿐이야.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지. 미경은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도 있어요. 말순은 담담하게 미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미경은 화를 참지 못하고 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소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구나. 며칠 후 말수는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미경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말순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소윤이 분노했어요. 말수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게. 최 변호사는 통지서를 검토한 후 말순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말순 여사님은 책방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최 변호사는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가장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대응하겠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말수는 긴장했지만 소윤이 옆에서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세요. 저희가 이길 거예요. 법정에서 말수는 정우와 미경을 마주했다. 정우는 불편한 표정이었고 미경은 차갑게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시작했어요. 미경 측 변호사는 말순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 가족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말순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증명했어요. 판사는 특히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최 변호사의 전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 말순은 분명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말순 씨, 직접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아들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이제 저는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재산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TV에 나오고 책방이 유명해지자 갑자기 찾아왔죠.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법정에 침묵이 흘렀어요. 판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비록 아들과 법정에서 맞서야 했지만 자신의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어요. 미경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말순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재산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김말순 씨의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미경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속은 게 아니야. 너도 그 선택을 했잖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 하지만 넌 한 번도 엄마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 구석에선 아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우야, 지금은 아니다.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말수는 돌아섰어요. 소윤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소윤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의 날이 왔구나. 책방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짐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김말순이었습니다. 말순 책방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책방 한쪽 벽에는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책방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인생 이모작의 롤모델, 동네를 바꾼 작은 책방. 이 모든 제목들이 말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소윤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됐어. 오늘은 말순 책방 1주년 기념일이자 소윤의 작은 출판사 소윤북스의 첫 책 출간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말순의 이야기를 담은 짐짝이라 불린 여자였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소윤이 책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말순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소윤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다들 알 거야. 책방은 오늘 특별한 행사를 위해 평소보다 더 아늑하게 꾸며졌어요. 작은 다과 테이블이 준비되었고 벽에는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 책방에서의 모습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74살이 되었지만 1년 전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 넘쳤어요. 매일 책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단골들이었지만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축하드려요.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학교 아이들 덕분에 우리 책방이 더 활기차졌죠. 얼마 후 지역 노인회에서도 축하 방문을 왔어요. 말순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책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순이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데 넌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으니. 오랜 친구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할 수 있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정오가 되자 소윤이 모두를 모아 출판 기념회를 시작했어요. 짐짝이라 불린 여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할머니.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 할머니는 73세 나이에 그 진실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순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계속 말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한 여성의 여정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박수 소리가 책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윤은 첫 번째 책을 들어보이며 웃었어요. 그럼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제 인생의 영웅인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순이 수줍게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책방을 열고 또 제 이야기가 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말수는 책을 한 권 들어 올렸습니다. 이 책에는 제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짐짝이 아닌 김말순으로 살게 된 이야기랍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방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책을 사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모든 손님께 직접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어요. 오후 늦게 책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우야, 어서 오렴. 정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저, 사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앉으렴. 정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책방도, 이 책도. 말수는 책에 사인을 하며 물었어요. 잘 지냈니?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미경과는 별거 중이에요. 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별거?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경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그걸 방관했던 것.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정우야.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놓쳤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항상 너를 사랑했어, 정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말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다. 지난 상처들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급할 것 없어.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책방을 닫은 후 말순과 소유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1년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소윤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꿈만 같구나. 그리고 아빠가 오신 것도 정말 좋았어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아버지, 많이 달라졌더구나. 소윤은 희망찬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소윤과 함께 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말수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이름을 건 곳. 이곳에서 말수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니었어요. 오전 10시 동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말순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말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소외된 이야기,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 저도 젊었을 때 서당을 열고 싶었어요. 85의 최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근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그 꿈을 접었죠. 전 평생 시집살이 하다 늙었어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8배 장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노인을 위한 독서 모임 날이 되었어요. 말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쓰고 때로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요양원에서만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유는 이 모임의 이야기를 두 번째 책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마이너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말순이 책방에서 어르신들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를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1년 전 책방을 여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변화라.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짐짝도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죠. 혹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전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 주더군요. 아들과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후 말순의 노인 독서 프로그램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말순이 책방을 연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소유는 작은 출판사를 본격적으로 확장했어요. 이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소윤이 어느 날 물었어요.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전혀. 하지만 우리는 해냈구나. 네. 우리가 해냈어요. 소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말순의 일상은 바쁘고 충만했습니다. 아침에는 책방을 열고 오후에는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소윤과 함께 새로운 책 기획을 논의했어요. 가끔은 정우도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벌써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책방 앞에 작은 화분들을 내놓으며 봄을 맞이했어요. 75번째 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책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말순 여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최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책방 한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최 변호사는 말순의 변화를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지셨네요. 활기가 넘치세요. 말순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래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최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사님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이렇게 멋지게 꽃 피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가끔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장 선생님도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말순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봄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짐짝 취급받던 시어머니에서 책방 주인이자 작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되기까지. 그날 저녁 말순은 책방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난 이제 짐짝이 아니에요. 당당한 김말순이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말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소윤이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요즘 소윤은 말순의 오피스텔 근처로 이사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소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은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전국 독서 모임 연합회 회장님이요. 할머니의 노인 독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대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전국으로? 우리 작은 프로그램이? 소유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큰 물결이 되고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단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어요. 나는 짐짝이 아니야. 나는 김말순이다. 말순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책방으로 향하는 길, 말순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책방 앞에 도착한 말순은 잠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순 책방.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간판은 이제 말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은 이제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김말순이었습니다. 짐짝은 없다. 오직 사람만이 있을 뿐. 말순은 활짝 웃으며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